상대가 원하는 게 우리가 중원으로 들어가 주는 건데 중원으로 안 들어가면 잘한 거지. 중국도 어제 보면 중원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장면들을 보면 뭐 4-2-3-1이 됐든 뭐 4-1-4-1이 됐든 이런 식으로 중국도 중원을 막고 있어. 그럼 이거를 중원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상대가 애초에 내려앉아 있고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축구를 하면 뒷공간이 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황선홍호 축구에서 뒷공간이 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구하면 무조건 상대는 뒷공간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형, 근데 U자 빌드업 너무 심하긴 한데 제가 U자 빌드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것조차 못하는 감독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딸깍 축구 좀 그만해라, 딸깍 좀 그만해라, 딸깍 좀 그만해라 하잖아. 딸깍을 하는 팀들은 U자 빌드업도 못하니까 딸깍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 그리고 상대가 가운데를 틀어막고 있으면 당연히 U자로 가지. U자야말로 강팀의 증거예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황선홍호를 조금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칭찬한 것도 아니야. 저는 황선홍호를 막 미친듯이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에 내가 봤던 황선홍호에 비해 지금의 황선홍호는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애초에 엄지성이 황선홍호에서 뛸 때는 축구를 잘 못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하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에 있는 엄지성과 황선홍호에 있는 엄지성이 실력 차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도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전술적으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본무대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은 치트키니 황선홍호의 진짜 평가는 23세 아시안컵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 좋은 댓글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진짜 개실망이다. 문도구를 좋아하던 가장 큰 이유가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을 말하는 점이었는데, 그래 현실도 생각을 해야지. 꿈을 이루려면 라인 타고 윗사람 빨아주고 쯧쯧. 르나르 이야기하는 거 어느 정도 공감했었는데 황선홍 이야기 들을 때 레알 개실망했다. 도구야 진짜 실망이다. 난 그래도 네가 남자인 줄 알았다. 구독 취소한다. 취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구독 취소한다를 알려주고 하는 거야. 하면 돼요. 말 안 해줘도 되고요. 여기 또 이제 보면은 문도구가 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문도구는 슬 딴 생각하네. 도대체 무슨 딴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뭐 어제 막 황선홍 축구가 진짜 레전드 축구고 황선홍 축구가 그냥 대제르비 축구다 이랬어 내가. 그리고 이제 중원 삭제 이야기 되게 많죠. 중원 삭제 이야기 엄청나게 많고요. 문도구님 항상 응원하지만 오늘 진짜 후토크는 실망입니다. 이게 언제적 축구입니까? 이걸 황 감독님이 하고 있는데 칭찬할 일이라고요? 교체 칭찬요? 클린스만 초기 때 그런 말 나왔습니다. 칭찬할 게 없으니 교체 칭찬 기억나네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도 사실 똑같다고 봅니다. 중원 삭제, 사이드 주구장창, 공격수 죄다 올리고 뒷공간 털리고 해결하는 선수 한두 명. 다른 건 하나 있네요. 경기 끝나고 웃지는 않네요. 그것 말고는 또 다른 클리즈만 보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 축구가 결과만 보는 게 맞습니까? 애들은 한국 축구의 미래인데 클럽 축구가 아닌 중고등학교 축구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학원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 감독이 결과만 본다. 왜? 자기 목이 걸려있고 자기 경력 때문에 일단 경기력보다 이겨야 되니까. 항상 응원하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항상 응원 때 깔 땐 까주세요. 이 댓글은 그래도 좀 괜찮은 댓글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전 요런 댓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진짜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축구 전문가 채널들 다 보세요. 평가가 사뭇 다른 이유가 뭐죠? 혼자 긍정적이신데. 모든 축구 유튜브들이 경기를 하는데 이 채널만 황선홍 극찬함.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럼 모든 채널이 벤투를 깔 때 벤투를 칭찬했는데 클린스만호 축구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대회 도중에 팀을 왜 흔드냐, 이렇게 댓글 달릴 땐 도대체 나한테 왜 지금 또 댓글을 다는 거야? 내가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 도중에도 이건 진짜 아니다, 전술 별로다, 이거 망가졌다, 이거 절대 결승 못 간다 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대회 도중인데 왜 비판적인 평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대회 도중인데 그럼 왜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까? 맞잖아. 뭐가 다른데? 그리고 뭐 모든 축구 유튜버들이 황선홍호를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비판을 해야 되나? 나도 비판을 해야 돼? 아니잖아. 도구형 이상해졌어. 아시안 게임 때만 해도 결과보단 내용으로 황선홍호 금메달 막 까먹고 그랬는데 어제 경기는 내용 던지고 선수들의 헤드 축구로 겨우 이겼는데 순해졌어. 내용이 별로였죠, 아시안 게임 때. 근데 아시안 게임 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선수의 퀄리티가 달랐잖아요. 그때 선수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랐고, 저는 아시안 게임은 그냥 이벤트 매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것만큼은 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나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안 좋았나 어제? 나 궁금한데? 아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중국
경기를 보면 중국이 축구를 못했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중국이 물론 일본이 한 명을 퇴장을 당했지만 중국이 한 명 일본 퇴장당한 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했죠. 중국이란 팀이 23세 애들이 난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이겼어요. 하이라이트밖에 못 봤지만 인도네시아가 호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좀 평균화가 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23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만 해도 12억 인구에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그 결과물이 나올 만한 거 아닌가? 아니, 그 결과물이 나올 만한 거잖아. 중국이 돈 그렇게 썼는데 중국이 잘해질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잘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해진 상대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한 부분도 있죠. 개인의 실수가 있었으니까. 개인의 실수들이 많았어. 어제 서명관이 볼 미스 컨트롤에서 뺏긴 거, 변준수가 잘못한 거, 황재현이 바운드 계산 잘못한 거 등등 해서 그렇게 상대로부터 위협적인 공격은 아니었는데,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 실수로 상대한테 위협적인 장면을 준 장면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중원 삭제 축구다라고 이제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저를 지금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토트넘으로 예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미친듯이 잘 나갑니다. 그 잘 나갈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하던 거는, 많은 곳들에서는 야, 토트넘 이대로 우승까지 가는 거 아니냐, 야, 토트넘 진짜 잘한다 라고 하면서 우승 이야기도 하고, 야, 이대로 포스테코글루가 끝내는 거 아니냐면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엄청난 극찬이 있었어요, 전술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이대로 축구하면 이거 4등 절대 못한다, 이거 운이 많이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전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댓글들에 보면 왜 맨날 같은 전술만 쓰냐, 왜 중원으로만 돌파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자, 이번 아시안컵을 비교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상대방들이 어디를 틀어막고 있어요? 상대들이 지금 어디를 틀어막고 있어요? UAE 경기 다 보셨죠? 중국 경기 다 보셨죠? 상대가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때 틀어막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을 틀어막고 있죠. 그러면 중앙을 틀어막고 있는데 중앙으로 공격하는 게 정답이에요? 광주의 이정효 감독님이 지금 왜 5연패에 빠졌습니까?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는데 중앙을 뚫고 들어가려다가 5연패한 거예요. 그럼 중앙 뚫고 들어가다가 5연패하는 게 잘한 거예요? 토트넘처럼 뉴캐슬이 중앙 틀어막고 있는데 중앙 뚫으려다가 선오버 당해서 카운터 먹어서 4대0 나는 게 잘하는 건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황선홍 감독님이 중앙에 틀어막혀 있는데 그걸 또 뚫고 나가면 더 멋지긴 하겠죠. 아니, 중원을 딱 막고 있는데 진짜 중원 통해서 막 툭툭 탁 해가지고 막 데제르비가 옛날에 보여줬던 S자 빌드업 가져가면서 막 중앙 뚫고 들어가서 골 넣으면 멋지겠지. 근데 현실적인 것도 봐야지. 중앙만 뚫고 들어가다가 깨져가지고 올림픽 못 나가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어제 경기력이 정말 좋았죠, UAE 상대로. 근데 우리나라도 UAE 상대로 경기력이 좋았어요. 일본 UAE 상대로 중앙으로 공격을 많이 했냐? 우리나라보다 많이 한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래서 일본이 결국 UAE한테 몇 골 넣었어요? 지금 UAE랑 중국이랑 경기에서 일본도 3골 넣었어요. 우리도 UAE랑 중국이랑 경기에서 3골 넣었어요. 우리도 클린시트예요. 일본도 클린시트예요. 그래서 중앙 뚫고 들어간다고 골 많이 넣나요 더? 똑같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UAE한테 밀린 적이 있나? 걔 압도적이었어. 그냥 되게 궁금해요. 그렇다고 제가 황선홍의 축구를 미친듯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점이 많아요. 분명히 문제점도 보여요. 중국에게 통짜 찬스가 많이 나왔어. 근데 그게 막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부족해서 팀이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 안 좋아서 나왔던 게 아니라 진짜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장면이 나온 거잖아. 나도 이번 경기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의 실수로 나온 잘못을 크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르나르에 대한 엄청난 극찬이 있죠. 근데 르나르가 수비 축구를 해요. 라인을 내려서서 혹은 내려서지 않더라도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방 압박 치거나 기다렸다가 라인 상대가 들어오는 걸 뺏어서 카운터하는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빌드업하는 팀을 원해 또. 그러면 르나르가 붙이는 축구하면서 카운터택 축구하면 르나르도 안 좋아해야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맨시티도 가운데를 틀어막아가지고 사이드에서 도쿠랑 그릴리시랑 베르나도 실바나 이런 선수들로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뛰어들어와가지고 홀란드가 헤딩을 해서 골을 넣는 루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 맨시티도 중원 삭제 축구인가? 아니, 저 궁금해서 그래요. 홀란드 먹으라고 계속 크로스 올리잖아.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도그가 이제 하이나이트를 시작했으니 사리기 시작했네, 제발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축구협회가 엎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아웃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니 진짜 두 경기를 다 보시면 경기력이 안 나빴다니까 우리나라 23세 황선홍호가.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걸 보면서 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나가기 전에 이 아시안컵을 위한 예선전을 했을 때 황선홍호의 경기력을 보고 지금의 경기력을 보잖아요. 저는 황선홍호가 옛날에 카타르인가 사우디인가 어디랑 원정 가가지고 두 경기 한 것까지도 영상을 찾아봐서 구해서 봤어요 직접. 그리고 그거를 분석한 제 분석 영상들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황선홍호를 엄청 비판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두 안 보였어. 그래서 비판을 했어. 근데 오늘은 어제 뭐 결정적인 찬스 준 거 맞아.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상대가 중원을 막고 있는데 중원으로 공격 가는 것만큼 밀어난 것도 없잖아.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 근데 왜 너만 맨날 다르냐? 나도 궁금해. 왜 맨날 나만 다른지. 나도 한번 궁금하네 이제. 이게 제가 사람들이 다 김밥 좋아할 때 혼자 유부초밥 먹는 거 같은 거긴 한데 유부초밥이 맛있으니까 먹어요. 김밥보다 유부초밥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메뉴가 통일되면 뭐 맛있나요? 맛 없잖아요. 여러 가지 메뉴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하나가 정거고 제가 다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러고 황선홍호가 일본한테 개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러고 황선홍호가 일본을 이기고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8강에 올라가서 카타르를 만약에 만나게 됐는데 2등으로 올라가서 카타르한테 털려서 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카타르한테 지고 떨어졌어. 그러면 그 경기를 보고 칭찬할 만하다 하면 전 또 할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봤는데 개 털렸어. 그럼 또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부족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거기서 만약에 문도구가 야 근데 황선홍호 이런 게 이번 경기에선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야 이 새끼 또 말 바꾼다 이래. 아니 잘할 때 잘한다고 하고 못할 때 못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잘하는 걸 괜찮은 걸 못한다라고 애초에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 축구 보면서 솔직히 일본 23세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얘네 인버티드 움직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원도 그렇고 양쪽 윙에서 막 반대발 크로스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일본이 진짜 잘해. 중원도 잘 활용해. 근데 일본도 똑같이 중국이랑 UAE 상대로 3골밖에 못 넣었어. 그게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만큼 투자가 없는데 일본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해가 안 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케이트님.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긴 한 게 일본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유스 시스템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럼 가시면 돼요, 로빈 후드님. 나가주세요. 손절해주세요. 퇴보했다고 생각하시면 손절해주시고,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맨날 들어오는 거야? 요새 왜 자꾸 쓸데없는 의견하고 변명이 많이 늘어요? 아니, 내가 무슨 변명을 했어, 도대체?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뭐가 내가 그렇게 변명이 많아졌고, 쓸데없는 의견이 많아요?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르나르 경기요? 아마 제가 더 많이 봤을걸요? 로빈후드님보다. 저는 르나르 경기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 경기 최근에 한 것도 봤고요. 르나르 경기 사우디 월드컵 때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이 2명밖에 없는데 저 월드컵을 2경기인가 빼고 전경기 중계했고요. 아시안컵도 전경기 중계를 했고요. 다 봤어요 르나르 축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르나르 축구가 매력적이지만 대단한 감독이지만 막 30억까지 쓰면서 데려와야 될 감독이라고 느끼진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억까지 쓰면서 이 감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막 목숨 걸어야 될 유형이 아니에요. 벤투는 약간 달랐던 게 벤투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축구 눈을 높여놨어요. 벤투가 그때 당시에는 빌드업 시스템이라는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거를 하다가 두들겨 맞거나 그거 하다가 망가지는 시점이었고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세계 무대에서라는 자신감을 보여줄 만한 감독이 필요했어. 근데 벤투가 딱 그거 와서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 누가 23세 에이스라고 생각함? 저는 23세 팀의 에이스는 엄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지성, 조현택. 요 둘이 현재 이 축구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형 미드필드에 나오고 있는 이강희가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강희. 원래 정상빈이 에이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상빈의 뭔가 이런 느낌을 아직 살려주고 있지는 못해서 저도 틀릴 수도 있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황선홍호가 말씀드린 대로 8강에서 강탈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나쁘지 않아요 현재. 막 이렇게 막
막 진짜 막 밥 먹다 체할 정도로 못할 경기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중국에게 위험한 기회를 많이 맞긴 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기도 했고 중국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대회를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거 예선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황선홍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애초에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애초에 황선홍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봤어. 근데 기대보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중원을 틀어막고 있는데 중원 뚫고 들어가는 것도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우리랑 저번에 경기할 때 꽃백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틀어막고 여기서 사이드를 이렇게 아예 열어줬어. 아예 이렇게 틀어막고 여기다가 이제 조현택이 됐든 여기에 오른쪽에 황재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사이드를 열어줬어 UAE는. 그러면 이거를 중원 뚫고 들어가는 게 맞아? 여기 이렇게 당연히 열려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핵을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미쳤다고 중원으로 가야 돼.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본인들이 감독을 하면서 이거 중원 뚫고 들어가서 이길 자신 있나? 이거 뚫려다가 여기서 뺏기잖아요. 이거 카운터 이거 못 막아요. 상대가 원하는 게 우리가 중원으로 들어가 주는 건데 중원으로 안 들어가면 잘한 거지. 중국도 어제 보면 중원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장면들을 보면 뭐 4-2-3-1이 됐든 뭐 4-1-4-1이 됐든 이런 식으로 중국도 중원을 막고 있어. 그럼 이거를 중원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상대가 애초에 내려앉아 있고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축구를 하면 뒷공간이 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황선홍호 축구에서 뒷공간이 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구하면 무조건 상대는 뒷공간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그래서 토트넘이 맨시티랑 경기할 때도 골 넣는 방법이 수비하다가 맨시티의 공격 나온 거 잘라서 해리케인한테 연결하면 해리케인이 돌려쳐가지고 손흥민이 뒷공간 뛰는 걸로 골 넣는 경우가 많고 토트넘도 축구를 할 때 주로 실점 루트나 상대가 위협하는 장면들 보면 상대방들이 엘랑가나 이런 애들이 막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카운터택으로 득점하는 경기들 많고 다이어 맨날 존나게 까고 다이어 병신 만들고 다이어 페리시치 만들고 결국 그 선수들이 잘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왜 이렇게 내가 항상 다른 말을 한다고 나만 이상하게 보는지 물어보고 싶긴 해요. 한 번쯤은 또 이렇게도 한번 봐주세요. 너 그가 다르게 봤는데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덴벨레 시즌 초반 욕 많이 먹었잖아요. 덴벨레가 시즌 초반에 욕 많이 먹었죠. 엔리케 축구가 시즌 초반에 욕 많이 먹었죠. 어떻게 됐냐고 지금. 다이어도 아스날이나 빠른 공격수 만나면 털릴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잘 틀어맞고 이겨가지고 올라갔잖아 사가. 지금 다이어만큼 미넨에서 잘하고 있는 수비수가 어딨어. 그래서 그냥 다양한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지. 막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문도구 이 새끼는 뭐 지금 이상해졌다. 축구협회 눈치 본다. 몸살인다. 이런 경기력으로는 우승 절대 못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23세를 우승한 적이 거의 없을걸요? 한 번 있나? 아시안컵 U23세 대회 우승 기록 한 번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23세가 생긴 이후 우승 한 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생겼고 2014년, 16년, 18년, 20년, 22년 했는데 우승 한 번 했고 2등 한 번 했고 3등 한 적 없고 4등 2번 했어요. 지금 2연승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고 죽음의 조라고 했던 곳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조였잖아요. 죽음의 조. 야 이거 대한민국 비상이다. 일본, 중국, UAE 걸려가지고 지금 비상 외쳤는데 보란듯이 2연승 해가지고 지금 8강 나갔는데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칭찬할 게 더 많지 않나 싶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많죠. 어떻게 부족하지 않겠어. 근데 그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번 중국전에서 진짜 개개인의 미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막 감독 탓을 하기 쉽지 않았던 장면들이 많아요. 진짜 개개인의 잘못이 좀 많았어 이번 경기는. 변준수의 잘못, 서명관의 잘못, 황재원이 약간 서명관이랑 토킹이 안 되면서 뒷공간 노출했던 장면, 요런 장면이 꽤 많았고 그거를 보고 가만히 냅둬가지고 실점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대로 빌드업하고 양쪽 윙백 다 올리다가 빌드업하면은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조현택을 어느 순간부터 안 올리면서 변형 백스리로 빌드업 가져갔고 그 변형 백스리로 빌드업 가져간 순간부터 확실히 안정감이 조금 더 생겼고 첫 경기에서도 풀백이 한 다음에 양쪽 풀백 미친듯이 나가다가 양쪽 풀백이 다 나가다가 변형 백스리로 바꿨어. 조현택 안 내보내고. 근데 그 바꾸고 나서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다시 윙백 올리는 전술 선택했고 변화도 중간중간에 주고 있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패스 질이 UAE 경기 때는 좋았는데 이번 경기엔 조금 덜 좋긴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절대 틀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막 문도구가 축구협회에 눈치 보고 있다. 눈치 볼 일도 없고요. 눈치 봐서 얻을 것도 없고요. 눈치 본다고 뭐 한 자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제가 클린스만부터 다 칭찬했죠. 형 근데 U자 빌드업 너무 심하긴 한데 제가 U자 빌드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것조차 못하는 감독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딸깍 축구 좀 그만해라. 딸깍 좀 그만해라. 딸깍 좀 그만해라 하잖아. 딸깍을 하는 팀들은 U자 빌드업도 못하니까 딸깍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 그리고 상대가 가운데를 틀어막고 있으면 당연히 U자로 가지. U자야말로 강팀의 증거예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영준이 어쨌든 간에 득점력이 있고 이영준이 헤딩 능력도 좋은데 이영준 놔두고 빌드업만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홀란드가 있으면 홀란드에 맞춰서 크로스도 올려야 되고 홀란드에 맞춰서 축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이 팀을 보면서 이영준이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영준 데리고 그 축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다른 것 같아요. 스마니 형 축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스마니 형 축구를 보고 항상 경기가 끝나면 소주를 제가 먹었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항상 이기나 지나 아이고 씨발 소주 땡긴다 하고 소주를 맨날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어제 그 경기 분노 게이지가 차 있었어.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23대 두 경기를 봤는데 그 분노 게이지도 없고 경기 끝나고 소주도 그렇게 안 땡기고 괜찮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